안녕하세요, 이목채널입니다. 손석희 사건이 발단되어 지금은 JTBC의 실질적 오너인 홍석현이 대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손석희를 JTBC로 불러들이고 실질적 보스로 불리우는 홍석현이란 인물을 간단히 알고 가자면 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아내 홍라희의 동생으로 대표적으로 보강그룹, 중앙일보, JTBC의 실질적 오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이재용을 구속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석희 사건에서 왜 홍석현을 알고 가야 하나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좌파에서는 믿고 거르는 조중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보수 언론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줄여서 조중동이라 하는데 중앙일보가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와 JTBC의 사장은 홍석현입니다. 중앙일보는 중도 보수 성향이 강하고 JTBC는 진보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 오너는 한 사람인데 보수와 진보 두 거대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석현이란 인물을 꼭 알고 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홍석현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내 홍라희의 동생입니다. 홍석현은 삼성가가 되면서 이건희의 수족처럼 지냈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도 나오듯 홍석현은 이건희를 대신해 정 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대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을 정도로 이건희의 신뢰를 얻었고 홍석현도 그만큼의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는 홍씨 일가에게 삼성의 자회사인 보강그룹과 중앙일보를 분리시켜 줌으로써 홍씨 일가는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삼성의 자회사였고 어느 정도는 삼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석현은 이것을 상당히 거슬려 했고 삼성의 떡고물을 더 얻어먹으려 하다 이건희에게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삼성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중앙일보에서는 뒤늦게 보도를 하는 등 타도 삼성의 길을 걷게 됩니다. 홍석현의 타도 삼성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때부터 시작됩니다. 2011년 JTBC를 설립하고 2013년 손석희를 영입하면서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위급해지면서 아주 노골적인 좌파적 시각을 보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홍석현이 삼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손석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의, 공정을 추구하면서 JTBC 뉴스는 시청률 1위를 기록하게 되고 삼성과 보수 정권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석현 아들 홍정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다 라고 말하며 루머나 유언비어 관련 언론 보도에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였습니다. 즉 사실이 아닐지언정 보도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홍정도는 예를 들면서 원빈과 이나영이 사귄다는 얘기가 카카오톡으로 돌아다니는데 아직 확인 전이란 것도 정보고 확인해서 참이어도 정보, 거짓이어도 정보라면 보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상한 개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최순실 태블릿 PC를 JTBC 단독으로 보도가 되었고 정권 교체는 물론 자신의 조카인 삼성 이재용까지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홍석현은 삼성의 약점도 잘 알고 있어서 삼성의 유일한 약점이라 불리는 노조 문제를 손석희를 통해 전면으로 내세우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석현은 언론 플레이의 귀재로 통합니다. 과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2강 체제였던 시절 홍석현이 중앙일보의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면서 1994년 한국일간 신문 중 최초로 일반, 경제, 스포츠 등 섹션을 분리한 신문을 발행했고 최초로 전문기자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성 높은 취재를 하게 하였으며 1995년에는 조인스라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조중동이라는 3강 체제를 구축할 만큼 중앙일보를 대형 언론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지금 도를 넘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삼성가로 편입되면서 누구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의 이득을 본 홍석현이 권력에 눈을 뜨면서 대립각을 만들기 위하여 좌편향되어 버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로비리스트로 활동하던 홍석현은 여야 할 것 없이 발이 넓었습니다. 이해창과 노무현이 격돌한 16대 대선에서 홍석현은 이해창을 도와주며 공경에 처하지만 여야 할 것 없는 그의 로비에 노무현 정권에서 주미대사에 발탁되었고 좌파와 연을 맺습니다. 역시 야심가답게 홍석현은 노무현 정권 시절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의 상품권 유통권을 암암리에 맡게 됩니다. 바로 한국문화진흥이라는 회사를 보강그룹과 홍씨 일가가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노무현 정권과 바다이야기를 등에 업으면서 한 해 8억 8,400만 장의 상품권을 발매하였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4조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수혜로 한국문화진흥은 상품권 업계 2위로 단숨에 올랐고 정확한 수익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씨 일가가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현찰 부자가 되었을 거라는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JTBC를 설립하였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용을 구속시키면서
이루면서 문재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홍석현을 대미특사, 한반도 포럼 이사장을 맡게 하는 등 문재인의 정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홍석현에게 부여합니다. 홍석현의 야망은 홍석현 본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화면부터 무슨 대권주자 홈페이지에 들어온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는 2017년부터 너무 노골적으로 권력욕을 보이는데 언론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말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내용들을 보자면 갑자기 보수 정권에서 본인이 탄압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통일이 살 길이다, 대타 여부로 안보 위기를 넘기다, 노무현의 선택, 홍석현의 선택, 홍석현이 말하는 꿈이 있는 나라 등 영상을 보시면 전부 좌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라는 항목을 보면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들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보면 1090 평화와 통일운동이라는 곳은 지금의 홍석현의 대북관을 알 수 있고 한반도 포럼이라는 것도 궁금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니 이상한 대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실수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은밀하게 운영하는 대부업체일까요? 요즘 문재인 정권에서 대출 규제를 올리면서 실질적인 서민들이 대부업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데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시제라는 단체는 누가 봐도 좌파 단체라고 보이는 게 중국과 북한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 욕심이 있다고 하나 중앙일보와 JTBC라는 두 거대 언론사의 실질적 오너가 이 정도로 좌편향된 시각을 보인다면 정말 중앙일보와 JTBC는 믿고 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손석희 사건에서 보면 홍석현이 얼마나 손석희를 아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홍석현 본인의 언론사라고 하지만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중앙일보에서 손석희 사건은 단 3개만을 보도하였고 사실 보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협박당했다, 그것은 허위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손석희를 보호하는 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중앙일보는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에서도 믿고 거르는 언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홍석현은 손석희를 본인의 정치 발판으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14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었던 손석희의 신뢰도는 지금 곤두박질 쳤고 홍석현의 야망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인간적인 홍석현을 보니 과거 홍석현의 탈세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마치 지금 홍석현은 보수 정권의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좌파의 핵심 세력이고 과거에도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야심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손석희뿐만 아니라 손석희를 조종하는 몸통인 홍석현과 홍씨 일가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해망부실이라 욕심이 과하면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